응답하라 1988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TVN에서 방송된 드라마입니다. 6.1%라는 시청률로 시작해 마지막 화는 18.8%로 종영했는데요. 이는 역대 응답하라 시리즈 중 최고 성적일 뿐 아니라 케이블 TV 시청률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뜨거운 인기를 증명해낸 것이죠. 그럼 응답하라 1988의 어떤 점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걸까요? 응답하라 1988은 단순한 과거의 추억여행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심하고 개인주의가 사회에 퍼져있는 지금 응답하라 1988은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공동체의 유대감과 사람들 간의 따뜻한 정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우리 집 너네 집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 밥을 먹기도 하고 밥을 얻으러 갔을 뿐인데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일념 때문에 아이들을 통해 끝없는 반찬 나눔을 하는 장면은 무척이나 정겹고 푸근하기까지 했던 과거 우리네 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피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쌍문동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모습들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이 장면들이 실제로 1980년대를 겪어본 세대들에게는 추억으로 겪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꼭 한 번은 살아보고 싶은 시대로 여겨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었습니다. 특히나 응답하라 1988의 이런 인기는 국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동안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라는 로맨스, 멜로, 복수 이야기를 줄이고 따뜻하면서도 유쾌한 가족 이야기를 담아냈을 뿐 아니라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캐릭터들의 사연 자체에서 재미를 느낀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해외에서 놀라울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우정과 성장이라는 포인트가, 개인주의가 심한 일본에서는 가족애와 이웃 간의 정이 감동적이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럼 한번 해외 반응을 살펴보러 가볼까요? 몇 년이 지나도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교훈이 안타까워 견딜 수 없지만 몇 번이나 볼 수밖에 없어. 캐스팅된 배우들 모두 좋아해. 일본의 드라마와 비슷하게 이웃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드라마. 일반적인 사람의 일상을 느긋하게 그려내 보는 내내 주인공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각각의 등장인물이 친밀하게 느껴지고 좋았다. 현재를 보여주는 마지막 스토리에서 갑자기 성인이 되어 조금 유감이지만 그래도 역시 좋았다. 회차가 꽤 길기 때문에 그동안 보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길 잘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몰아서 봐버렸다. 이런 동네가 있는 시대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모든 에피소드마다 따뜻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보라에 대한 선우의 한결같은 마음과 박보검이 너무 멋있게 나와 설렌다. 5가족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웃고 감동을 주는 드라마입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모를 정도예요. 학생 시절에 한 번 보고 최근 2번째로 완주. 학생 시절에 보았을 때보다 이번에 봤을 때 울기도 하고 느낀 점이 많았다. 이 드라마는 말 그대로 정말 최강이다. 우정, 연애, 가족 모두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눈물샘이 터져버린다. 캐릭터 전원 개성이 있어 모두에게 애착이 솟아난다. 인생을 응축한 것 같은 드라마라 그런지 보는 시기에 따라 느끼는 점이 다르고 인상에 남는 장면도 바뀐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여러 번 보고 싶다. 특히 정환이의 고백은 눈물의 연속. 그리고 무엇보다 연기가 너무 멋있었다. 특히 감동한 것은 태기가 정환이도 덕선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었는데 일본의 드라마라면 이걸 말로 설명했겠지만 한국 드라마는 특유의 표정과 연출이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은 드라마는 좀처럼 없다. 한 번 더 보러 가야지. 극중 이웃들의 관계는 이상적이다. 삶은 힘들지만 참 따뜻함이 느껴진다. 청춘이 매력적인 이유는 젊음 때문도 있지만 아버지, 엄마, 함께 자란 친구들, 빛나는 사랑,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월 때문이다. 이 드라마에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너무 많다. 아무리 마음이 악한 사람이라도 이 드라마의 온기에 녹는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박보검의 해맑은 미소에 녹아내렸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걸작이었고 그 중에서도 1988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실화 같은 줄거리는 항상 나에게 울림을 주고 매회마다 울고 웃었습니다. 왁자지껄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또한 사람 사이의 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별 6개여야 합니다. 중국의 모든 가족 드라마 감독들은 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중국 드라마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다툼을 하지 않고 불륜에 가담하지 않고 중년 위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더라도 감정 묘사만으로도 이렇게 심오하고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나의 전통적인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드라마와 닮지 않은 가장 한국적인 드라마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타본 한국 드라마입니다. 이틀 전 나는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며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는 한국만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 세상은 나쁜 놈이 없는 것처럼 따뜻하다. 우정에 대한 묘사 같은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며 캐릭터들이 개성 넘치고 특히 남자 주인공들마저 사랑스럽다. 2화의 장례식 에피소드를 보고 직접 별 5개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보고 느낀 것과 너무 비슷합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삶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연출 또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주인공들의 케미가 조금 떨어지긴 한데 그 이유만으로 별을 깎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별 5개를 드립니다. 과거에 몇 번 봤었는데 항상 첫 화에서 멈췄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의 강력 추천으로 드디어 봤어요. 이 드라마에는 사랑에 대한 묘사가 많지 않고 오히려 가족, 우정, 이웃 관계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부모님과 지금의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리움에 잠깁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이 드라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덕분에 서서히 한국을 받아들이고 동경하기 시작했어요. 이 드라마는 회당 1시간이 넘는 분량이라 마치 영화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매 회마다 눈물을 흘리며 웃길 때는 배꼽 빠지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를 보고 조용히 다시 보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특유의 한결같은 섬세함과 따뜻함을 담고 과장되고 뻔한 한국 드라마의 단점을 없앴다. 그리고 캐스팅과 스토리라인이 훌륭하다. 어두운 톤을 견딜 수 있다면 이 드라마를 보는 것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드라마 속의 인물들과 너무 가깝게 느껴졌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가 끝나면 그리울 것 같다. 그동안 이 시리즈를 봐오면서 그렇게 느낀 적은 많이 없었는데 말이다. 나는 한국 드라마의 생소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드라마의 모든 장면들이 마음에 들었다. 응답하라 1988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한국의 작은 동네에서 친구들의 행복한 순간과 시련, 고난을 겪는 동안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대단한 드라마다. 나는 평소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 아니었지만 응답하라 1988은 완전히 다르다. 에피소드당 거의 2시간이 소요되는 20개의 에피소드는 나에게 1초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사랑, 우정, 가족 간의 사랑 등 원하는 모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1988에 대한 해외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